내 택배가 떨어지다가 저 집 떨어지는 거죠. 주소가 다 섞여 있어요. 여의도 면적이 한 21배. 경계와 지원도 딱딱딱딱. 나이스네. 맹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20년 전에 맹지를 샀습니다. 지금도 맹지예요. 아주 옛날에 그때 살 걸. 여기 리모델링 이렇게 조금씩 리모델링. 행정 수수료는 아까 그 85. 이건 완전 그냥 간단한 거고 취득세도 없고요.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싸우고 있을 거예요. 분쟁은 그만. 뭐 36개월 무이자 뭐 이런 거 있는 거 말고요. 나라에서 법규까지 개정하였다고 하는 거죠. 건의 사항이 다 떠올랐습니다. 됩니다. 내 땅의 희망. 지적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존 지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배우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용어가 네.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지적 공부의 도면과 이제 실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지적 불부합치를 네. 다시 조사해서 실제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대상이 전국에 3,700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54만 필지, 그러니까 전 국토의 한 15%가 지금 해당되고요. 작년까지 약 한 30% 정도인 169만 필지를 정비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 지적 정보랑 현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뭐 문제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요. 아마 우리는 멀지 않으면은 드론 택배 같은 게 올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적 정보가 잘못돼 있다면 내 택배가 떨어지다가 저 집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 뭐 내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딴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제가 조사해 온 자료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여기는 왜냐? 좀 특이한 사항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문중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한 문중의 땅이다 보니까 제대로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이 하나의 필지에 한 40개가 넘는 가구, 뭐 농지, 도로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소가 다 섞여 있어요? 하나의 필지로? 아니,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해요? 일단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죠. 이게 문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마치 형제 자매처럼 뭐 지내왔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고 넘었는데 일단 당연히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요. 소유권 종류도 어렵고요. 특히 배달시키면 딴집 갑니다. 이게 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배달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꺼내셨구나. 짜장면 시켰더니 문 앞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저 넓은 땅 저기다 두고 가는 겁니다. 나뉘어 있지가 않으니까. 저는 약간 이걸 짜장면을 멀리다 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걸 발견하고 가지고 왔을 때 부른 짜장면을 다 부른 짜장면을 봤을 때 받는 데미지가 확 와닿네요. 만약에 그걸 중간에 누가 다른 분이 먹기라도 하면 더 화가 나겠죠.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지적 제조사 사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건물과 토지, 도로 다 이용 현황에 맞게 소유권도 딱딱딱딱 나눠주고 경계와 지원도 딱딱딱딱 설정해주면은 이제 이런 분쟁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땅도 이렇게 넓지도 않은데 다 돼 있지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겠냐? 그 땅 한 평이 얼마인데 그게 안 나눠져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옛날 사례가 아니라 불과 이제 수년 전 사례라고 하고 또 이 100년 넘게 문중의 땅이기 때문에 주소도 없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는 짜장면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권 다툼, 형제 간에 또 이렇게 얼굴 붉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겪어왔는데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적 제조사 사업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네요. 예. 그리고 근데 이
드론 택배 말씀하셨는데 드론으로는 측량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됩니다. 그래요? 예. 국토부가 실제 2020년에 네. 예, 드론을 활용해서 지적 제조사 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네. 강원도 양구군 양구. 예, 해안면 일대인데요. 네. 이 지역이 이제 펀치볼이라고 네, 시래기 너무 불리는 맛있잖아요. 지역입니다. 네. 접경 지역이고 비무장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지난 70년간 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땅의 소유자를 확인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죠. 네. 예. 그래서 여의도 면적이 한 21배 정도 되는데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주민 수건 사업을 제가 깨끗하게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드론을 쓰고 그 다음에는 드론을 뭐 쓰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 이후에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드론 측량은 그 업무의 효율성이 높고요. 이제 위에서 찍다 보니까 네. 한눈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최근에는 제가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 경진 대회까지 열고 있어요. 경진대회까지요? 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오고요. 네. 이제 민간 사업자도 와서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 측량을 하는지를 비교 평가해서 가장 정확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드론을 활용한 측량은 네. 뭐 지적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네. 뭐 다른 측량 부분에서도 네. 다양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로 여러 가지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 소유권 분쟁으로 혹시 고민하고 계셨다면 당장 신청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청한다면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아쉽지만 개인이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또 그렇지만 또 주변 필지 소유자들이 동의가 있으면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그 사업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토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지적 경계하고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가가 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만큼 이 지적 경계와 이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한 이슈나 두드러지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접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맹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약간은 그 토지를 뭔가 사용할 수 없다?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맹지는 토지 주변에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서 그 토지가 갇혀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면 네. 개발 행위에 일단 제한을 받고요. 네. 예를 들어 사고나 그 뭐 화재가 발생했으면 응급차나 소방차가 굉장히 신속하고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맹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신속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빨리 출발할 수 없는 그 이제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맹지를 산 소유주는 그 땅을 살 때 이게 맹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엔 뭐 도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 도로가 있는데도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지적 제조사를 통해서 실제 도로를 측량을 해서 지적도에 등록을 하기도 하고요.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소방 도로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20년 전에 청평에 맹지를 샀습니다. 지금도 맹지예요. 더 맹지예요. 눈이 시력으로 따지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거리뷰에 안 나옵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 웬만하면 다 나와요. 아직까지도 맹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도로를 이렇게 막은 땅 주인 그리고 뭐 진입로의 알박기 뭐 이런 거
예, 사유지 민원 관련 소송 사례 사실 뉴스에서 많이 접했거든요. 토지 뭐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대로 살고 있던 이 땅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또 어려움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국가에서 지정하면 무조건 이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알리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또 경계 설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합리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 지구로 지정되면은 사업에 드는 측량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적 제조사 사업에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거를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다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나이스네요. 아주 나이스예요. 국가에서 돈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도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 일기 신도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옛날에 그때 살 걸이라고 생각되던 바로 그곳들, 그게 1980년대, 90년대 많이 지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년, 길면 40년 정도 돼서 노후화된 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도 도시도 노후화를 이제 개량하고 조금 더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일기 신도시에서는 이제 선도지구 공모 사업 이런 걸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100년 넘게 사용한 지적도를 어떻게 보면 수리 보완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일종의 보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하고요. 거기에 나온 비용도 이제 국가가 부담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국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약간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조금씩 지적 재수사 사업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리모델링하고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측량 비용도 있어요. 측량 비용도 있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 비용, 사실 다 비용입니다. 등기 수수료, 이 모든 게 비용인데, 이제 앞서 이제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 필지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2023년까지 169만 필지의 토지가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나왔을까? 이 169만 필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국민이 직접 만약에 국가가 하지 않고 직접 했다. 개인으로? 개인이 했다. 가정을 하고 토지가 분할도 하고 합병도 하고 가서 신청도 하면 수수료만. 그 등록하는 수수료만 한 81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수수료만 80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81억 원 정도. 등기도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 비용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은 169만 필지 말고 한 60%인 100만 필지 기준으로만 아주 계산하기 쉽게 해보면은 부동산 등기 수수료만 한 3,1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정 수수료는 아까 그 80억, 이건 완전 그냥 간단한 거고, 등기만 3,150억이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만약 개인이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추진한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 여기에 들어간 측량비가 한 3,4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국민이 직접 했다 가정했을 때 4천 넘게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니까 그만큼 국민이 혜택을 본 거고, 사실은 돈을 떠나서 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디지털 시대에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넓지도 않은 국토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정확한 자료, 이 데이터, 정보가 생명일 때는 이 자체가 뭐 엄청난 가치라고 할 수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웃 간 갈등, 여기가 네 땅이네 내 땅이네, 담하나 넘어왔네 안 넘어왔네, 이걸로 지금도 어디선가 싸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쵸, 싸우죠. 여기 내 땅이니 네 그렇죠. 땅이니 요즘에 싸우고 그런 있을 게 너무 빈번하고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쟁 감소, 또 맹지를 만약에 줄일 수 있으면은 도로가 연결되면 그 땅에 또 효용도가 확 올라가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비용도 없고 부담이 없고 정확해진 어떤 이제 지적 정보 때문에 국가의 국민이 또 편해지면서 사업 진행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다 보면은 경계와 면적이 바뀌게 되고 또 조정금, 뭐 땅값
뭐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토지 경계가 지적 공부상의 면적보다 늘어나게 되면은 네. 조정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조정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기준은 감정평가액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요청을 할 때에는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을 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또 정하고 있어서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금이 딱 나왔을 때 뭔가 그 조정금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아, 나 이거 못 내겠다. 그리고 그 조정금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또 못 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갑자기 조정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좀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조정 금액이 큰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6번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객관적인 금액 기준도 있고 이의 신청의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막 약간 그래도 뭐 믿음이 좀 가네요. 그러면 그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뭐 36개월 무이자 뭐 이런 거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좀 때리나요? 어떻게? 예, 우리 우일 씨 확실히 그 금융 경제적으로 아마 그 부자가 되시지 않을까. 여기서 또 무이자까지 검토하시는 모습이 아주 예리하십니다. 날카로우시고 이게 사실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마 이 부분이 아마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정금 납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큰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조정을 한다는 거는 누구는 땅이 늘어나고 누구는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땅을 사고 땅을 팔 때는 원래 뭐가 발생을 합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세금이. 우리가 땅을 사면은 취득세도 발생을 하고요. 매매하면은 뭐가 내가 좀 이득이 나면 귀신같이 양도세 떼가요. 또 그냥 또 놓치지 않고 국가가 다 떼갑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 불부합지를 만약에 이런 정리하는 과정은 국가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이 면적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거에 조정금을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서 내가 만약 조정금을 받는다. 그럼 비과세로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내가 만약 면적이 늘어났어.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이런 필요 경비가 면제가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제가 땅이 뭐 있는데 제가 나서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내 땅의 경계가 만약에 뭐 좀 늘어 있어요. 제가 산 거보다 만약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내야 된다. 만약 개인적인 매매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아, 근데 이거를 국가가 예. 만약에 지적 제조사로 해서 만들어서 20평이 더 땅 주인이 많네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내도 조정금은 내지만 세금은 빼준다는 거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이스네. 괜찮네. 지적 불부합지는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한 공적 장부, 지적 공부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정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없고요,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뭐 국가 가는 건 국가 가는 거고 우리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한 2시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냥 차라리 요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서 그냥 퍼뜨리면 될 것 같아요.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의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면적 변동이 생기면 기존의 건축물의 건폐율이 초과돼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새로운 지적 공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서 기존의 경계와 또 면적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 억울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민망할 정도로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건폐율 완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등록된 지적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법규까지 개정하였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적 경계하고
또 저촉된 건물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일정 거리를 두어서 바로 잡고 또 꾸불꾸불했던 기존의 지적 경계는 직선으로 바로 잡아서 궁극적으로는 토지 활용 가치를 아주 높이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바를 정리해보면은,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걸 바로 잡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문 씨가 이 정도 이해하실 정도면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뭐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한 어떤 건의사항이 다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건의사항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홍수, 뭐 산사태, 지진, 뭐 이런 다양한 뭐 재난재해로 현실 경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경우에 지적재조사로 처리한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큰 어떤 위로가 또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재산권도 지키는 좋은 아이템 같은데 너무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실장님 눈이 아니 각종 이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네.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네.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일님께서 말씀하신 뭐 산불, 뭐 홍수, 산사태, 지진도 있죠.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처럼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 지금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수하실 수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제 땅에 대해서 일단 끝나고 좀 얘기를 좀 티타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의 삶 속에 이렇게 지적이 가까이 있었고 또 국토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만나 뵈니까 국토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지적재조사를 5글자로 말씀해 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변호사님. 5글자요? 네. 분쟁은 그만. 네, 지적재조사, 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현실과 지적의 불부합을 바로잡고 좀 이웃들 간의 갈등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분쟁은 그만. 역시 법적인 문제랑 딱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좀 속물적인 돈으로 해야겠네요. 예, 공짜로 해줌. 공짜로 해줌. 너무 속물적인 거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세금이 없다로 바꿔야 돼. 예. 공짜로 해줌. 네. 지적재조사란 국토 리부트. 네, 그래서 리부트는 새로 태어나고 재탄생한다는 뜻이잖아요. 건축사님 그렇게 멋있는 거 하시면 저는 공짜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진희 아나운서는 뭐 어떻게? 지적재조사란 국민복지다. 공짜죠? 세금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시죠. 지적재조사란 빠밤. 내 땅의 희망. 아니, 역시 그- 위트 있게. 엄마한테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직 실장님이랑 티타임도 하셔야 돼요. 희망이 있다. 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좋은 소스를 하나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늘 얘기를 나눈 지적 재조사 사업을 총괄하시는 우리 국토교통부 국토도시 실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흔히 이제 지적이라고 하면 네. 땅을 가진 일부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모든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이제 많이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이 디지털 국토로 네. 이제 정확하고
꼼꼼하게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요. 네. 뭐 스마트 시티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다양한 신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고요.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디지털 국토를 구축해서 국민의 일상이 보다 이제 편리하고 또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를 통해서 생소했던 지적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도 손 한번 흔드시죠. 네. 아이고.